잠수함 같은 기술에서 제가 잠수함에다가 로봇 플랫폼이라든지 움직일 수 있는 거라서 1km, 2km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카메라를 위아래 바닥소독 봐야 되죠. 좌우 이렇게 360도 제가 카메라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위아래까지도 할 수 있다고. 카메라 렌즈가 안에 여러 개 있는, 그래서 각도별로 찍고 이렇게 안 움직여도, 그래서 몇 개를 통합시켜서 와이드한 화면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는데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잠깐 좀 전에 뭘 하느라 움직여갖고 뛰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나 카메라에게 와이드한 화면을 찍을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뿐만 아니라 일반 그 스마트폰 셀카 촬영에서 리모컨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리모컨으로 이것을 조작하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시간 대기를 아니라면 이렇게 자기 셀카 촬영할 때 5초 후에 찍힌다 이런 거 있잖아요. 카메라나 이런 것들도 적용을 하시거나, 또는 사진 또 동영상에 몇 초마다 한 번씩 찍히는 거, 또는 동영상은 1분 4분짜리 동영상 시간을 정해서 하거나, 리모컨으로 한다면 이렇게 각도까지 움직일 수 있을 텐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리모컨으로 이것을 이렇게 이런 것들도 CCTV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셀카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스마트폰을 놨다 그러면 각도를 위로 올려도 되고요. 리모컨 방식이어도 되지만 손으로 해도 되죠. 굳이 뭐 리모컨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위로 올려도 되고 각도를 뒤로 기울여도 되고, 그런 스마트폰 거치대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걸로 이제 셀카 촬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럼 카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카메라도 딱 나가지고 디지털 카메라가 있으니까 나서 이렇게 쭉 올린다든지 쭉 뒤로 제낀다든지 앞으로 제낀다, 그래서 고정시키는 장치도 있고, 그래서 카메라를 자동 촬영할 수 있는데, 그 같은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또는 잠수함 같은 데서, 그 다음에 자, 이런 CCTV 카메라는 모든 카메라 구조에 망원경을 다서 본다 그랬죠. 사람 무드처럼 봤다가 내렸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저성능의 카메라를 할지라도 멀리 볼 수 있거든요. 뭐 단계 좀 비싼 거는 단계별로 거리를 볼 수 있고요. 오산시 통합센터 같은 지자체에서 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 드론 같은 데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빛을 보내는 방식, 빛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낮에도 밤에도 보강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낮에만 할 수 있는, 밤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낮에도 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망원경, 카메라, 뭐든 뭐 이렇게 현미경 구조 모든 게 다 그러한데요. 이렇게 군행 영상 감시 장비도 또 빛을 보강해서 돌아온다는 거죠.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비추면 거기 상대방 자동차에 부딪혀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 빛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것도 밤에 잘 안 보여요. 밤에 안 보여. 시야가 제한되죠. 그래서 빛을 보강해서 이런 큰 것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빛을 보강한다면 좋을 텐데요.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이 카메라 구조 자체에다가 할 수도 있어요. 카메라 자체에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고, 조명을 따로 장치를 만들어서 옆에다 보강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라이트를 켜서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CCTV 카메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CCTV 카메라뿐만 아니라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밤에 어떤 적외선을 추가로 열탐지 카메라를 자체 장착으로 해도 되지만, 이게 어떤 부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신호를 보낼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와 같이 유선이나 무선으로 보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다른 카메라에도 이 기술이, 기존 카메라에도 열탐지한 기능이 없어도 꽂아가지고 선을 통해서 그 신호를, 영상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잠수부 같은 데도 이렇게 방수를 해가지고 열탐지 카메라를 만들어서 시야가 탁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열탐지로서 이렇게 하거나, 초음파 센서 같은 걸로 해서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표시해주는 장치가 잠수부들에게 필요한데요. 그리고 흙탕물이 혼탁할 때가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을 초음파가 어느 정도 뚫어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초음파 아니더라도 뭐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라든지 뭐 적외선 전파는 상관없잖아요. 일종의 모든
이런 형태의 전파를 쏴가지고 형태를 표시해주면 좋을 텐데요. 열탐지 카메라도 방수로 해가지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 어떤 뭐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금속 반응을 보인다든지, 그러면 그 온도가 표시되잖아요. 금속이 갖고 있는 온도, 바닷속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거나 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서 표시를 해준다는 거죠. 온도를 따라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지가 나름대로 각색해서 그렇게 해줘도 되고요. 사람 같은 거 탐지하면 각색해서 보여줍니다. 현재 널탐지 카메라나 이런 데도 사람이 형상을 뚜렷이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열만을 이렇게 해주는데,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이제 이 기술 구조로 이렇게 형상화시켜주는, 뭐 이렇게 디지털 전파를 쏴가지고 형상화시켜주는 기술처럼 형상화시켜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열탐지 카메라도 열탐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외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라든지 다른 전파를 좀 보강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금속 반응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화면으로 그래서 이렇게 화상 이미지로 표현을 해주면 좋은데요. 이거 열탐지 카메라에 있다 이런 기능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전파를 보강해서라도 이미지를 표현해 준다면 되게 간단한 방식으로도 표현했고, 뭐 아주 고급 디지털 화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바닷속에서 정신없는데 그 화면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시야만 구분할 수 있도록 이 기술 제기술입니다. 잠수함이나 기타 잠수정 같은 데서 아까 지금 로봇 플랫폼이나 움직이는 플랫폼을 달아서 위로 쭉 올려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그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통 잠수함에서 생존이 인공적인 산소, 인공적인 어떤 질소 산소, 이렇게 인공적인 공기를 만들어서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환기가 중요한데요. 이것을 뽑아가지고 어떤 거기서 로봇 플랫폼을 받아서 수면 위로 1km, 2m로 줄을 쫙 내가지고 공기를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빠르게 빨아들인다든지, 또는 그것을 공기 안에 있는 공기를 갖다가 바깥에 이렇게 순환하는, 이렇게 내보내고 이런 거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진공청소기 방식이라 하면은 밖에 있는 공기를 잠수부에도 사용할 수 있겠는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잠수정이나 잠수부에도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로봇 플랫폼을 갖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잠수부가 이것을 호흡을 이렇게 자연 공기를 마시고 싶다 하신, 인공공기 지겹다 했을 때 안에서 착 올려가지고 줄을 올려서 자연으로 이렇게 자연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머구리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해산물 채취하는 그 머구리라는 직업도 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로봇 플랫폼이라 움직이는 것으로 인해서 배에서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표처럼 뜨든지 로봇이 떠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이고 순환해 주는 거예요. 이런 장치는 생명 유지 장치에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500m짜리도 있고 1km짜리도 있고 줄이 감기지만 한다면 상관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이런 것을 줄처럼, 공기줄처럼 만들어 가지고 지하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당근 바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 시설이다 그러면 꼭 금속관이라든지 이런 두터운 관을 할 필요 없이, 그렇죠, 부드러운 호수식으로도 나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이면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 급할 때 지하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연기가 차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집안에서도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하에서 불 날 때 있잖아요. 이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해서 진공 모터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거기 있는 공기를 흡입해서 유독강 시설을 외부로 보내버리고, 바깥의 공기를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진공청소기 빨아들여가지고 안에 딱 넣어주면 이게 굉장히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어떤 어떤 화재가 유독가스를 안에서 바깥으로 뽑아내는 것도 모터를 여러 개 뽑아가지고 해가지고 배가 밖에 내보내고 밖에 있는 공기를 해가지고 다시 들여보낸다는 거죠.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배 침몰할 때도 구조장치로 짱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통 잠수함에서 인공적인 공기를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있죠. 이것을 한번 실험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제가 잠수부가
잠수부라든지 잠수함 이런 데서도 가능한데요. 잠수함에도 이렇게 플랫폼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로봇 플랫폼 이렇게 1km, 2km 갖고 그 카메라도 촬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잔망경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쭉 올려가지고 1km 바닷속 밑에서 자망하고 있다가 360도로 360도 카메라 만들면 제 기술이었죠. 360도 안테나 레이더도 가능하고요. 또는 잠수함 위아래도 봐야 되니까 그것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렌즈를 거기다 두면 되거든요. 카메라 렌즈 스마트폰 조그만데 그래서 고성능의 카메라라도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추가로 공기까지도 이렇게 순환을 시킬 수 있고 들이마셨다 내보내 이것도 되고. 아니면 유성 전화가 있듯이 유성 통신도 가능하고 다른 통신도 가능한 이런 기술 구조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잠수부가 이제 유선줄을 선박에다 달아가지고 그것을 카메라로 실시간 카메라로 해서 선박으로 유선줄로 보내고 거기서 유성 인터넷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닷속 장면을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유선줄을 달아갖고 잠수부들에게 통신하거나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서 잠수부들끼리 그 안에서 그 바닷속 안에서 일정 거리 안에서 무선 통신이 되니까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으면 이 전파 거리가 물속 안에서도 도달이 가능한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같은 것도 물속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 거리는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초음파 같은 것도 제가 초음파 세척기 같은 것도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초음파 세척을 하면 진탕 효과가 크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초음파를 묶어주면 이제 굉장히 초음파 세척이 잘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 물까지 약간 따뜻하게 해주면 더 좋아요. 따뜻해지면 훨씬 더 세척이 잘 됩니다. 여기서 초음파 세척기를 약간 온도를 살짝 높여주는 기능을 따라 초음파 세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고요. 전자레인지 안전에서도 길이를 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파를 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체를 갖다 쉽게 데우겠죠. 뭐 골고루 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 적외선 전파를 이렇게 물의 상중하를 따라 길이를 따라서 틀리게 해주고 그것을 회전 방식으로 그 전자레인지는 그릇이 돌아가지만 이것이 그 전파가 자체가 돌아가고 수십 줄이나 수백 줄기에서 해가지고 전기분해법, 물분해법 물에다 조사해서 수소산소 추출한다 그랬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압축 공기를 추가 넣어줄 수도 있고. 비행체 전면에다가 이것을 배치해가지고 비행체 전면이나 추진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약간의 그 회오리 현상, 토네이도 현상을 에너지만 틀면 여러 대가 동원해서 다 되죠. 비행체라면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랬는데 비행체의 전면에 초공 덩어리처럼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내뿜어. 이것은 초공 덩어리에도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데 회전 방식으로 내뿜습니다.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풍기 같은 걸로 이렇게 낙엽도 쓸 수 있듯이 물도 이렇게 썰어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막을 만들어서 빠르게 움직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공기 같은 것도 송풍기처럼 강하게 하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강한 송풍기의 위력을 뭐 두 군데나 세 군데 여러 군데에서 하면 송풍기 위력이 세다 그랬죠. 그래서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빨아들여서 슉 내뿜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 겹으로 내뿜어주면 막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압력을 견딜 수 있고요. 충분히 전투기가 그 안에서 초공동 운전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초공동 어뢰나 다른 데서도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공기 부양 중에도 여러 겹으로 길이를 틀리게 해서 압축 공기 내보내시면 제 기술이에요. 회전 방식으로. 또는 열을 좀 가열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열을 가열해서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 서로 파형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파형이 되는 적외선 전파를 수십 줄기나 수백 줄기가 꼭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토네이도 현상이라는데 미사일 같은 거 들어오면 정타를 맞지 않게 됩니다. 미사일이 이제 거기서 흔들리게 해서 운동이 잘 안 되게 되죠. 거기다가 그 사이 이제 기판을 태워버리는 이런 정타를 맞지 않는 기술이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서로 파형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를 가동해서 지상 공격기로 만들 수도 있는데 뭐 자동차, 전차 이런 데도 다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해서 전 세계로 수천 조 분의 수백 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맙지도를 만들고 CCTV 카메라는 모든 카메라는 이것을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세 보이는 화면을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0.001cm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사람, 이런 차량을 일련 번호를 탑재해서 각각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동선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특정 인물, 가로, 세로, 높이로 눈, 코, 입 이런 것들 다 분별해서 그 사람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 수백만 대 있어요. 중국에서 어떤 사람을 분석을 해갖고 주민등록 하시던데, 주민등록까지 찾아내던데, 이거 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중까지도 정확히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그 어떤 방산업체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술인데요. 카메라 인식 방법을 해서 해당되는 지휘관만을 살상한데, 특정 몇 사람만 살상한다든지, 뮤비 찍을 때 특정 그 사람만 쫓아간다, 이 기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군복 입은 사람만 제거한다든지 민간인을 제거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술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수차, 우리 차량은 제거 않고 상대방 무기만 제거한다. 이것도 되는 거예요. 전투 모델을 5개, 10개로 만들어서 자동 전투를 하는데요. 안두리라고 미국 방산업체 우크라이나 시내에서 이걸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거 제 기술입니다. 모든 카메라 인식에서 물류센터, 편의점, 마트다 그러면 거기 있는 물건을 몇 개 집어든지 보고 좌표와 경로, 숫자 방식으로 경로를 살피고 틀린 데 가면 경보, 그 다음에 이게 계산대로 가져가면 계산을 자동 해줍니다. 물건 인식에서 주인에게 통보하고요. 지표 기수기 방식으로 금고에 얼마 있는지를 파악해서 통보해줍니다. 계산원도 표시해주고,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RFID 방식이 필요 없는 물류 어떤 재고 파악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큰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SK 플래닛에 있어서 이것을 지하철에다가, 이거는 마트에 몇 명 더 놔들었는지 카운팅도 가능하고요. 물건 카운팅도 가능하니까 사람은 당연히 식당 카운팅에서 매출을 대략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SK 플래닛에서 일단 지하철에다가 CCTV나 이런 카메라 설치해서 그걸 하시던데 1년보나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몇 명 측정에 다는 제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SK텔레콤에서는 와이파이에다가 서로 제가 이렇게 어떤 워키토키 같이 무선 통신 장치를 근데 와이파이는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와이파이 말고 또 다른 무선 송수신 장치를 이용해서 유선 인터넷 기반한 그런 사업자가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또는 워키토키 같은 것을 이동통신에서 흡수해서 또는 유선 인터넷에서 흡수해가지고 워키토키를 전국망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워키토키가 음질이 칙칙 이렇게 나쁘다는 법은 없거든요. 음질 좋게 하면 되거든요. 스마트폰처럼 영상도 주고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워키토키를 라디오파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라디오파를 단거리파, 중거리파, 초장거리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적별로 해가지고 거기다 수백만 개의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워키토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랬죠. 드론 같은 것도 이걸로 조종한다고. 뭐 이렇게 라디오 공중파 있잖아요. 라디오파를 가지고 공중파 이미 송전탄 뜨고 거기 중계기도 다 설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라디오파를 정부에서 이렇게 방송으로 허가를 했지만 영상으로 이제 앞으로 할 수도 있게 허가만 해주면 될 텐데요. 거기다가 라디오를 이렇게 하나의 파형을 허가했지만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100개, 1000개 어떤 방송국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채널을 그와 같이 하시면 저 기술입니다. 또는 그것을 하나는 방송으로 보내고 하나는 인터넷, 그렇게 하나는 인터넷을 제공하거나 이것도 됩니다. 인터넷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햄통신을 제공하거나 이동통신 수백만 개의 번호를 만들어서 이동통신을 제공하고 그때는 이제 약간 촘촘히 좀 만들어 놔야 되겠죠. 라디오 같은 거는 산속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시장성이 있다. 또는 공중파, 텔레비전 공중파 이런 것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단거리파, 중거리파, 초장거리파 이렇게 모든 다른 전파라도 이 개념을 따라서 전파를 바꿔가면서 통신하거나 동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주고받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요. 데스크탑 또 TV 같은데 유선 전화망에도 쓸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유선 전화 구리만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스마트폰, 워키토키나 기타 다른 데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유성통신 또는 유성 전화기 모든 군의 무선 송수신 체계에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기존의 라디오 전파는 이렇게 채널을 바꿔가면서 수신만 하는 거였는데 이것은 동시에 여러 개를 송수신한다. 무선 충전에도 블루투스 기술에도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하면 좋다. 왜 그러냐? 하나의 전파에 100을 줄 바에야 10개로 나눠서 또는 20개로 나눠서 10씩 주거나 50씩 주면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전파를 블루투스 기술에 그래서 충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좋습니다. 또는 그 밑에 배터리가 많이 달려 있다면 자,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럼 우리는 충전하는 데가 5군데 있어요. 로봇도 그렇고요. 뭐 드론 같은 데도.
그럼 5군데에다 다 이렇게 충전해서 유선 방식. 그럼 밑에 배터리 빨리 어떤 게 빠르게? 이게 더 빠르죠. 무선 충전이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어요. 같은 방향의 전파 호출 번호만 틀리게 송수신할 충전하는 데가 5군데 있다고 왜 한 군데만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다 5군데 보내주거나 10군데 보내. 그럼 충전 밑에 배터리에 달려서 충전이 되게 빠르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거는 CCTV나 모든 것들을 디지털 캠코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캠코더가 4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야, 놀랐습니다. 그래서 99,000원? 야, 이러면 CCTV 거기 이런 카메라가 뭔 필요 있냐라는 이게 5, 6만 원대예요. 싼 거는 그거보다 싸지만 그래서 10만 원대 훌쩍 넘어 고가는. 그러면 야, 영상 카메라, 영상 캠코더가 더 낫겠다 이 생각이 안 드십니까? 거기다 적외선 모드를 들어서 야간 촬영까지 기능 주면 그걸로 CCTV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것도 역시 카메라 전 세계로 수천 조번에 수백 조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 0.3 좌표와 숫자 방식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요. 거기다가도 망원경을 탈부착하는 기술 구조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열탐지 카메라를 추가 장착해서 뭐 자체적으로 기능을 넣어줘도 너무 비싸잖아요. 열탐지 그 선을 유선이나 무선 그 선을 이용해서 열탐지 카메라 이것을 보낼 수도 있어요. 모든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에 있어서 적외선 센서를 갖고 있는 카메라 지금 CCTV가 됐든 뭐가 됐든 열탐지 카메라든 적외선 센서 이게 거기에 있는 어떤 주파수만을 어떤 수신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적외선이든 전파를 추가로 보내서 열 반응을 적외선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이크로웨이브도 보내도 되니까요. 열을 좀 일으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선명한 영상을 얻게 하는 그런 열탐지 카메라, 적외선 센서 또는 그런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선파는 뭐 초음파도 되는데 어떤 것이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도 괜찮아요. 네. 초음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CCTV에도 초음파 방식의 초음파를 보내가지고 거리를 하거나 적외선을 추가로 보내거나 저기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적외선 묶어놓으면 거리가 늘어나요.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돼요. 현재 있는 이렇게 어떤 CCTV 카메라도 열탐지를 할 때 뭐 꼭 적외선만 보내는 법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로 보내도 열을 이렇게 탐지를 해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열탐지 카메라를 장착을 해놓는다면 디지털 캠코더를 적외선 센서를 적외선 모드를 줘가지고 야간에도 촬영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이 전 세계 CCTV를 대신한다면 그것은 제 기술입니다. 그게 더 낫다는 거죠. 거기도 보이는 화면은 모든 카메라 구조에는 다 되지만 망원경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0.1cm도 단위가 사람 추적, 그 다음에 어떤 차량 추적, 움직이는 것을 추적할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역시 전기를 이렇게 보강하는 방식을 줄 수도 있고요. 모든 카메라 구조 이렇게 전기 보강 방식의 카메라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CCTV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열화상 카메라까지도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그 선을 유선이나 무선 그 선을 통해서 보낸다는 거죠. 망원경 모드 이렇게 해서 디지털 캠코더뿐만 모든 카메라에 망원경 모드와 그렇지 않은 모드를 두 가지를 가질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단순히 이렇게 망원경만 씌워주거나 딱 벗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되게 그러면 싼 카메라를 가지고도 고성능 카메라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군의 영상 감시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망원경 구조하고 현미경 구조를 같이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데요. 망원 카메라도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화면을 갖다 분석해서 그것을 현미경으로 분석해서 그것을 세밀하게 특정 지점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저하지를 고하지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프로그램 보정 방식을 따라서 그래서 표시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되게 좋은데요. 섬세한 화면을 보다 얻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약간 프로그램 해석적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정확히 모를 때 전부 프로테이지를 따라서 그 화면을 현미경 방식으로 확대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거기에도 역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당되는 것을 0.1cm나 그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특정 지점에 여기를 분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어떤 모니터 구조나 디스플레이 장치 이런 TV 같은 데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미지를 것을 거기에 위치를 인식하거나
어떤 이것이 앞으로는 매우 중요하게 될 텐데요. 빛이나 색을 갖다가 그것을 나타내거나 정보를 갖다가 저렇게 오고 가고 했을 때 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 3D 입체 화면에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CCTV에서 사람 눈, 코, 입 이렇게 두께 해가지고 체중까지 분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CCTV나 이런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움직이는 것, 입체와 입체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뭐 진공청소기 로봇이다 그러면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입체적인 것은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평면적인 것, 거기서 오르막길 내리막길 허용하는 범위 또는 자동차 자율주행 차량 같은 건널목 이렇게 과속 방지 등을 넘는 이런 구조 그런 것만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평면과 입체적인 것은 피해가는 기술 또는 입체적인 것을 나타났다 그러면 딱 감시 카메라에서 표시해 준다든지 뭐 청와대 이제 그 어떤 드론에 뚫릴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하늘을 360도 카메라 같은 것을 이렇게 마운 카메라를 둬서 이게 하늘의 평상적인 화면과 그렇지 않은 이게 특이한 화면을 표시해서 경보를 올려주는 기능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도 입체가 나타나면 이것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을 거기도 이제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마운 카메라를 이렇게 각도별로 찍어가지고 하거나 렌즈가 여러 개 있는 방식으로 해서 하늘을 이렇게 360도로 전부 다 본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그런 카메라 어떤 하늘 감시용 카메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